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주제 13 연립방정식의 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연립방정식을 활용하여서 실생활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주 핵심인데요. 자, 이런 실생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실생활 문제상을 해결한 방법은 이 네 가지 절차를 따르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사실 미지수를 잘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해요. 미지수를 세우는 것. 자, 미지수를 잘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럼 미지수를 잘 세우고 나면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방정식 세우기를 하게 되는 거죠. 연립방정식 식 세우기를 하게 되겠고, 그때 우리가 적절하게 수량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연립방정식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수량 사이의 관계는 한 두 개가 눈에 보여야 할 거예요. 관계가 하나면은 식이 하나밖에 안 나오겠죠. 그래서 미지수 xy와 관련한 수량 사이 관계 두 개를 우리가 확인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식 세우기를 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제 굉장히 그냥 그동안 해왔던 대로 익숙하게 해결하면 되겠죠. 바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풀면은 뭐 x, y 값이 존재할 거예요. 이제 그것을 문제 상황에 맞춰서 적절한 단위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표현하면 끝나는 상황이 되겠네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한 개에 600원 하는 귤과 600원 하는 귤과 한 개에 1000원 하는 사과가 있어요. 귤과 사과가 있는데, 자, 합하여 12개를 사고 8,800원을 지불하였다라고 하자. 이때 귤과 사과의 개수를 구하여라. 자, 귤의 개수를 선생님은 x, 사과의 개수를 y라고 해서 제일 먼저 뭘 했습니까? 미지수를 정하였어요. 미지수를 정하였다. 미지수 x, y를 정했는데 귤의 개수를 x, 사과의 개수를 y라고 정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식 세우기를 할 건데, 여러분도 봐봐요. 관계가 두 개가 보여야 된다고 했어요. 자, 우리는 합하여 두 개를 샀다 라고 하는 것에서 귤의 개수 x와 사과의 개수 y를 더하면 1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8,800원을 지불하였다라고 했어요. 자, 600원 하는 귤을 x개 사고 600원 하는 귤을 x개 사고 1000원 하는 사과를 y개 샀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귤을 사는데 600x를 지불하고 사과를 사는데 1000y를 지불해서 8,800원을 총 토탈 지불한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600x 플러스 8000y는 8,800이다. 1000y는 8,800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식 세우기를 보면 이 기억식은 과일의 개수를 기준으로 식 세우기를 한 거고, 이 니은은 뭐예요? 값을 가지고 우리가 식 세우기를 한 거죠. 두 개의 정보로 이렇게 식 세우기를 한 것을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기억식은 더 이상 뭐 이제 문제를 풀 거예요. 문제를 풀려고 봤더니, 자, 기억식은 그대로 x, y는 10이라고 두면 되겠지만 니은식은 너무 지저분하죠. 그래서 양변에 100을 나눠서 이렇게 해서 줄일 수 있고, 그래도 6, 10, 88 이렇게 해서 짝수잖아요. 그러면 뭘로 추가로 더 약분하면 좋겠어요? 2로 할까요? 2, 3은 6, 2, 5, 10, 4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간결하게 하면 3x 플러스 5y는 44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 세우기를 연립방정식 식 세우기를 할 수 있겠네요. 이제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기억식 자, 이 기억식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적절한 값을 곱한 건데, 선생님은 x를 먼저 구하기 위해서 5를 곱할게요. 얘를 5를 곱하자. 5를 곱할게요. 곱하기 5를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다가 쓸까요? 자, 밑에다가 쓰면은 5x 플러스 5y는 60이 되겠죠. 그
그 다음에 3x 플러스 5y는 44가 되겠네요. 그래서 위의 식에서 밑에 식을 빼주면 좌변에서 yy 날아가고 2x는 얼마가 돼요? 16이 되겠네요. 따라서 x는 8이 되겠고, x 자리에, 이 기억식에 x 자리에 8을 넣으면 y는 얼마면 되겠어요? 12가 되려면 4면 되겠죠. 그래서 y는 4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하면 방정식 3단계 뭘 풀었어요? 자, 우리 1단계 미지수를 정했고 2단계 식 세우기를 했고 3단계 방정식을 풀었죠. 그래서 x가 얼마다? 8이고 y가 4라고 하는 사실까지 얻었죠. 그럼 마지막에 네 번째 문제 상황을 보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었던 것은 뭐예요? 귤과 사과의 개수를 각각 구하자고 했으니까 귤의 개수는 귤은 8개, 사과는 4개라고 말해주면 4개를 샀다라고 말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뭐예요? 연립방정식의 활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 다시 한번 기억하자. 미지수를 설정하고 관련된 연립방정식을 세우는데 연립방정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의 정보를 확인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대로 가감법, 대입법 적절하게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문제 상황에 맞게 답을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다른 문제, 관련 문제들은 지나가고. 자, 여러분들, 거리, 속력, 시간, 이런 거 여러분들 어려워하는 친구들인데, 자, 거리, 속력, 시간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입니다.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학원 가면은 막 이런 표 하나 줘가지고 막 외우게 하기도 해요. 자, 근데 선생님은 그냥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이렇게 가르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시간만 외우세요. 이 시간만 외우세요. 시간 공식. 왜냐하면 이게 가장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에요. 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라고 외웁시다. 뭐는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간결하게 써볼까요? 자, 선생님이 외우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다시 써줄게요. 제일 먼저 외워야 할 것은 뭐예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만 외우자. 이것만 외우자. 왜냐하면 이게 가장 자주 사용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두 번째는 뭘 외울 거냐면, 두 번째는 얘들아 이 거리 공식만 두 번째로는 외우자. 제일 먼저는 시간 공식을 외울 거고 그 다음 거리 공식을 외울 건데 얘들아 잘 봐. 이 거리 공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자, 이 복사해서 하나 더 가져와 볼게요. 자, 붙여넣기 했죠. 자, 여기서 뭐 지울 건 다 지우고 한번 봐볼게요. 지울 건 다 지우고 봐보면은, 자, 거리만 남기고 다 넘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속력은 나누기니까 넘어가면 곱하기로 넘어가겠죠. 이렇게 곱하기로 넘어가겠어요. 곱하기로 넘어가겠다.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거리는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래서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다.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다. 좌우를 바꿔서 써볼까요? 자, 거리는 뭐라고요? 시간 곱하기 속력이다. 시간 곱하기 속력이다라고 여러분들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속력이 넘어가서 시간과 곱해진 거죠. 속력이 넘어가서 누구랑 곱해진 거예요? 이 속력이 넘어가서 시간하고 곱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은 두 가지 공식만 기억할 거예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만 한 다음에 거리 공식은 속력을 넘겨서 시간과 곱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다. 이렇게 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 공식과 여러분들은 거리 공식 두 가지만 외우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핵심이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볼게. 관련된 문제 풀어봅시다. 17km의 거리를 가는데 총 17km예요. 자, 이 그림을 보면서 봅시다. 총 17km인데 우리가 어떤 특정한 구간은 얼마만큼 시속 x 킬로미터로 걷다가 나중에 시속 4km로 뛰어서
토탈 얼마나 걸렸습니까? 토탈 5시간이 걸렸다. 이때 걸어간 거리를 x라고 했어요. 자, 걸어간 거리를 x라고 하자. 걸어간 거리를 x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뛰어간 거리를 y라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 문제 뛰어간 거리와 걸어간 거리를 각각 구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눈에 뭐가 보여야 되냐 하면, 자, 거리가 보여야 되죠. 자, 거리를 기준으로 공식을 세우면 x키로와 y키로를 더해서 총 몇 킬로가 돼야 되니까 17킬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x 플러스 y는 17이라는 거리에 의해서 정보가 하나 나오죠. 자, 그 다음에 토탈 5시간 걸렸다라고 했어요. 토탈 5시간 걸렸다. 그러면 이 5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지만 시간은 얼마분의 얼마? 바로 속력분의 거리잖아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3분의 x 맞습니까? 이게 바로 걸어서 간 구간 동안 걸린 시간이죠. 자, 그 다음에 시속 4km로 우리가 y킬로미터를 갔으니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잖아요. 속력 4km분의 시속 4km분의 y 4km잖아요. 그죠? 그래서 x 4분의 y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요? 이렇게 묶여져서 3분의 x 4분의 y 해서 토탈 얼마 된 거예요? 5시간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5시간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거리 정보와 어떤 거 시간 정보를 통해서 두 개의 공식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이 다음부터 푸는 것은 그냥 단순한 연립방정식의 풀이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시간, 속력, 거리와 관련된 우리가 실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공식을 외우는 게 핵심이고, 여기를 중심으로 거리 공식만 하나 더 추가로 알고 있으라. 그러면 헷갈리지 않는다. 괜히 막 속력 공식까지 외우려고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두 가지 공식만 외웁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농도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 어려워하는 친구들 많아요. 자, 선생님이 농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어떤 소금물의 농도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자, 농도라고 하는 것은 얘들아, 농도는 진한 정도죠.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농도는 진한 정도잖아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소금물이 있는데 이 소금물에 소금이 많이 들었으면 많이 들을수록 농도가 뭐라고 해요? 농도가 자, 소금이 많이 들었으면 많이 들을수록 농도는 높아지는 거 맞죠? 맞습니까? 그래서 자, 소금물의 소금이 바로 농도예요. 소금물 중에 소금물분의 소금이 농도예요. 농도, 진한 정도. 그런데 선생님, 이거 선생님 농도 공식 아닌 것 같은데요. 왜 아니라고 생각하냐면 농도는 여러분들이 그냥 표현하는 게 아니고 퍼센트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죠. 10%, 30%, 50%. 이 퍼센트가 붙으려면 반드시 100이 곱해져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곱하기 100이라고 하는 것은 이 퍼센트를 붙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거고, 실제로는 농도 공식은 그냥 소금물분의 소금이 핵심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소금물분의 소금이 농도야. 근데 퍼센트로 표현하기 위해서 곱하기 100이 붙었을 뿐이야 라고 기억을 합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당연히 농도 공식이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공식이 바로 소금 공식이에요. 자, 소금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아까 뭐하고 비슷하니? 자, 시간 공식이 중요한데 거리 공식은 속력이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여기서도 그대로 가볼게요. 선생님 복사를 해서 옆에다가 다시 붙여볼게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다 지우고 이제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들? 이제 농도, 얘는 퍼센트 농도죠. 그죠? 이제 누구에 대해서 궁금해? 소금에 대해서 궁금한 거야, 얘들아. 소금에 대해서. 그러면 나머지 다 넘겨주면 되잖아요. 이 소금물은 넘어가서 조금 더 옆으로 가져올까요?
소금물은 옆으로 가서 누구랑 만나겠어요? 소금물은 넘어가서 농도가 곱해지겠죠. 그 다음에 곱하기 100은 넘어가면 뭐가 되겠어요? 나누기 100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금물에다가 농도를 곱하는 건데, 이 퍼센트를 떼기 위해서 나누기가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나누기 100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들 구성을 다시 해서 쓰면, 자, 이 소금이라고 하는 녀석은요, 이 소금이라고 하는 녀석은요, 이 소금물에다가 뭐가 곱해진 거예요? 농도가 곱해지는 거예요. 퍼센트 농도가 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퍼센트를 떼고 싶어요. 소금은 퍼센트로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누기 100이 들어간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나누기 100. 뭐를 떼기 위해서? 이 퍼센트를 제거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소금에는 퍼센트가 없으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그냥 소금물에다가 농도가 곱해지면 그게 바로 소금이에요. 하지만 이 소금은 퍼센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퍼센트를 떼주기 위해서 나누기 100이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요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얘를 다르게 이름을 붙이는데 뭐라고 하냐면, 100분의 농도를 우리는 선생님은 어떻게 부르냐면 퍼센트를 뗀 농도라고 선생님을 읽어줘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소금을 구할 때는 소금물이라는 그 전체 덩어리에서 농도를 곱하는데, 어떤 농도? 퍼센트를 뗀 농도를 곱한다라고 선생님은 직관적으로 정리를 해 두었어요. 그러면 훨씬 더 문제 상황에서 공식을 구하기가 쉬워요. 소금물에다가 농도만 곱하면 소금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소금물에다가 농도를 곱하는데 어떤 농도? 퍼센트를 뗀 농도, 즉 100분의 농도를 곱하면은 바로 소금이 튀어나온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면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공식을 농도 공식과 소금 공식을 꼭 잘 기억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관련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자, 0.8%의 소금물과 2%의 소금물을 섞어 5%의 소금물 몇 그램? 200g을 만들려고 한다. 200g. 그때 8%의 소금물의 양을 X라고 하고 2%의 소금물을 Y라고 할 때 XY를 구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8%의 소금물 X g이고 2%의 소금물 Y g이 만나서 5%의 소금물 200g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가 딱 보니까 공식이 하나가 보이네요.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 식세우기 할 수 있겠네요. 첫 번째, 소금물의 양을 기준으로 우리는 공식을 세울 수 있죠. 바로 Xg과 Yg 만나서 200g이 된다면, 그러니까 X 플러스 Y는 200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금의 양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보자. 자, 8%, 자, 여기 봐봐요. 8%의 소금물이 Xg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소금이 얼마 있을까? 자, 소금은 공식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소금물에다가 농도를 곱하는데 어떤 농도? 퍼센트를 뗀 농도를 곱한다라고 공식을 세웠죠. 그럼 소금물 Xg이잖아요. 거기다 농도가 8%니까 8을 곱하는데 퍼센트를 뗀 8이기 때문에 100분의 8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이게 되는 거죠. 여기도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자, 2%의 소금물 Yg이 있다라고 했어요. 2%의 소금물 Yg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소금이 얼마 있다라고 말해야 돼요. 자, 기존에 얼마? Yg이라는 소금물의 농도가 2%니까 2를 곱하면 되는데 퍼센트를 떼야 되니까 100분의 1을 곱하면 되겠죠. 이게 바로 Yg의 소금물, 2%의 소금물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 5%의 소금물 200g에는 소금이 얼마 들었습니까? 여기는 자, 소금이 얼마 들었냐면 소금이 얼마가 들었냐 하면 바로 토탈 얼마였어요? 200g이라는 소금물 중에 농도가 얼마예요? 5%인데 자, 퍼센트를 떼기 위해서 100을 곱해 주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100을 나눠 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금, 우린 소금은 절대 변하지 않죠. 8% 소금물에 들어있는 소금과 2%의 소금, 2%에 들어있는 소금과 소금을 합하면 전체 200g 5%의 소금물에 들어있는 소금이 될 거 아니에요. 소금이 중간에 뭐 사라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소금의 양은 2%에 있는 소금 더하기 뭐라고 했어? 8%의 소금물에 들어있는 소금과 2%의 소금물에 있는 소금을 더해서 5%의 소금물 200g에 되는 소금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공식이 되는 거죠. 자, 그걸 정리한 것이 바로 요 부분이네요. 그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식이 지저분하네요. 얘는 그럼 좀 더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양변을 100으로 곱해주면 100 다 날라간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게 8, 2, 여기 200이 다 짝수니까 2로 나누면 4, 1, 100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리한 결과물은 이 부분을 정리한 결과물은 얼마입니까? 4x 플러스 y는 얼마예요? 50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식을 얻을 수 있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뭘 하면 xy를 구할 수 있어? 연립해서 xy를 구하면 되겠죠. 연립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보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농도와 관련된 문제는 소금물을 가지고 공식 하나 세우고 소금을 가지고 공식을 세운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니까 익숙하게 만들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개념이 어려운 만큼 실제 문제는 이렇게 정형화되어서 딱 공식화되어서 나오니까 한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과정을 잘 암기해 놓으면은 다른 문제를 해결할 때도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유형과 관련된 대표적인 우리가 활용과 관련된 대표적인 개념과 유형들을 다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